네,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이라는 게 뭘까요?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은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에서 저에너지 외상, 그러니까 작은 충격에 뼈가 부러지는 겁니다. 척추뼈가 부러지는 것을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이라고 하고, 제일 일반적인 이제 상황은 넘어졌을 때 엉덩이가 짚고 주저앉거나 그런 상황에서 척추뼈가 부러지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골다공증 뼈는 왜 약해지는 걸까요? 이거는 이제 골양의 감소, 2세구조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나이가 들면서 뼈가 이제 안에 이런 성분이 다 빠져나오게 되고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충격에 부러지게 되는 거고, 쉽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뼈가 수박처럼 되는 겁니다. 수박을 이렇게 푸석푸석 하잖아요. 이렇게 작은 충격에 조금만 누르기만 해도 무너지니까 뼈가 척추뼈도 수박처럼 돼서 작은 충격에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골밀도 검사를 해서 저희가 건강검진에서도 많이 하는데요. 2.5 표준편차 이하로 숫자가 나왔을 때 골다공증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증상이 뭐가 있을까요? 증상은 심하게 아픈 겁니다. 등이나 허리가 상당히 심하게 아프게 되고요, 갑자기. 이거는 움직일 때 굉장히 악화가 되게 됩니다. 가만히 누워 있으면은 안 아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누워있다가 자세를 일어나려고 자세를 바꿀 때 굉장히 아파서 자세를 못 바꾸시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걷지를 못하게 됩니다. 걸을 때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드물게 이렇게 다리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힘이 빠지고 다리가 저리고 통증이 있고, 이거는 척추가 무너지면서 뒤에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 경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드문 증상입니다.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료는 보존적인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존적인 치료는 수술을 안 하고, 시술이나 수술을 안 하고 치료를 한다는 것이고요. 통증 치료. 통증 치료는 이제 굉장히 아프시기 때문에 먹는 약을 주로 처방을 하게 되고요. 진통제를 드시면은 훨씬 증상이 나아집니다. 그리고 먹는 약으로 조절이 안 될 때는 주사를 맞기도 하고요. 진통제 주사를. 그리고 사실 근본적으로 골다공증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이 있을 때는 골다공증 치료를 근본적으로 꾸준하게 받으셔야지 이후에 추가적으로 골절이 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고, 현재 골절된 척추뼈도 골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기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보조기는 이제 척추뼈가 무너지면서 이제 움직일 때 통증도 심하게 되고, 더 모션에 의해서 더 압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허리를 안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보조기를 착용하시면 통증도 훨씬 덜 하시고 추가적인 압박을 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술적 치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수술적 치료는 추체 성형술이라고 하는 게 있고 척추유합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뒤에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건 보조기고요. 이렇게 생긴 보조기를 맞춤 제작을 거의 하시게 되고, 본인 몸에 딱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한 3개월 정도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이 아까 추체 성형술이라고 나와 있는 그 시술을 한 후의 사진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멘트 시술, 시멘트 집어넣었다고 하는 그런 시술입니다. 그래서 골 시멘트라고 하는 우리가 건축할 때 쓰는 그런 시멘트가 아니고요. 의료용 시멘트라고 해서
사람 몸에 들어가는 고분자 물질입니다. 약간 플라스틱 만져보면 그 치약 같은 성분인데 그걸 주입을 하면 몇 분 후에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골절이 있는 척추체 뼈에다가 이 골시멘트를 주입을 하면은 이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단단하게 굳어버리기 때문에 이 골절이 된 약해진 뼈의 안정성을 유지시켜주고 통증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감소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병원에서 이런 시술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술이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런 시술을 했을 때 100% 좋아진다는 거는 저희가 장담을 못하고 일부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합병증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 시술 부위이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이 골시멘트가 새에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척추관으로 골시멘트가 새버리게 되면은 이게 신경을 압박을 하고 신경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하지에 증상이 마비 증상이나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합병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득실을 따져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압수를 한 건데요. 이거는 큰 수술이고 전신 마취를 해서 우리가 골절 크게 사고가 났을 때 젊은 분들이 했을 때 이런 유압수를 하게 되는데 어르신 분들도 골다공증성 골절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하지의 마비 증상이라든가 신경 압박이 뼈가 무너지면서 뒤에 뼈 조각이 신경을 꽉 누르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술을 해야지 마비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은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이라는 거는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있어서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뼈가 부러지게 되는 것이고요. 넘어지는 정도의 작은 충격 이후에 심하게 등이나 허리가 아프면은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을 빨리 가셔야 되고요. 척추 전문의 진료를 하시고 보존적인 치료를 충분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골다공증 치료도 꾸준하게 잘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골다공증에 대한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어르신들이 그 연세가 들어서 우유나 칼슘 제품을 드시면 골다공증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는 걸까요?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가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긴 했는데 그런 설이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별로 근거가 사실 없는 것 같고 우유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유 섭취를 하시는 게 좋은 거고요. 일부 우유나 그런 거를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는 그런 국가에서는 그것도 소수 의견식으로 우유 섭취를 너무 과도하게 하면 오히려 해가 된다 이런 이제 논문이 몇 개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대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있는 것 같고 어르신분들은 영양 섭취를 골고루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르신들한테 우유 섭취를 좀 권장해드려도 되겠네요. 그러면 척추 골절 후 아까 여기서도 봤지만 어르신들이 그 하얀색 플라스틱 보조대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오래 하시면 좋은데 벗고 나면 다시 또 아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얼마나 해야 되는 걸까요? 그게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뼈가 완전히 유압되는 데는 한 3에서 6개월 걸린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뼈가 아물 때까지는 그래서 한 3개월 착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벗으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벗으면 불안해서 그냥 계속 차고 다니겠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이 착용하면은 이론적으로는 거기에 몸이 의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육이 더 약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권장을 하지는 않는데 워낙 근육이 약하고 근육이 약하신 그런 어르신 분들은 해서
보조기를 해서 좀 든든한 느낌이 들고 그러면은 뭐 하고 지내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강의와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